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70조의 빚을 어떻게 갚나요? 주택담보대출 연체 증가율이 54%가 껑충 뛰었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2022년 주택담보대출 연체 증가율이 50%를 넘어서면서 금융 부실의 우려가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2018년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58조, 그러던 것이 2022년 말에는 무려 569조 8천억으로 최고로 늘었답니다. 그리고 연체액도 2019년에는 1조 2,400억, 그리고 2020년, 2021년에 1조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22년에 1조를 넘어섰답니다. 그리고 2022년 말 전년 대비 주택담보대출 연체 증가율이 가장 높은 데는 저축은행 88%, 보험사가 그 다음이 68%,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이제 5대 시중은행의 증가율이 56%라는 겁니다. 충격이죠, 충격.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걸까요?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연체 증가율이 54%가 뛰었다라는 건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감당 못하고 망가지는 사람들이 꽤 많아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꽤 충격적인 일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경매시장의 물량들이 대폭 나올 수밖에 없죠. 그동안 2030들이 영끌에서 집을 미친듯이 사댔습니다. 사기만 하면 집값이 오른다고, 가만히 앉아서 3억, 5억, 7억 번다고 아주 정신이 나갔던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그 거품이 터지는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게다가 신용대출도 연체가 2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지금 찍었답니다. 그나마 신용대출 잔액이 줄었는데 이는 5대 시중은행이 신용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대려 5대 시중은행이 줄였더니 신용대출, 저축은행하고 여전사가 늘었답니다. 보험사도 이제 2020년 이후 꾸준히 늘었답니다. 결국에는 5대 주요은행에서 마이너 대출, 신용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게 저축은행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보험 쪽으로 옮겨갔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 주택담보대출 연체, 신용대출 연체가 이 대한민국 금융권의 부실 폭탄이 될 수밖에 없죠. 터진다라고 이제 보면 맞습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제 나몰라라는 거죠. 더 심각한 건요, 소상공인 연체는 훨씬 더 수준을 넘어선답니다. 기업 대출 연체 30%를 넘어선다고 얘기하죠. 이게 뭔가 싶죠. 코로나 팬데믹 되었을 때 너나라도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그때는 도와준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뭡니까? 사실상 정부가 사기를 친 것 같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죠? 막장입니다, 막장.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대출 많이 해주고 이자 뜯으니까 그게 자신들의 영업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코로나 시기 때 감당 못할, 제대로 갚지 못할 빚을 너무 많이 내줬죠. 왜 그랬겠습니까? 나중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가기 위한 이제 사실상 사기극이 아니었나라는 거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부도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사기를 치는 나라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주택담보대출 해준다, 전세자금 대출을 청년들에게 왕창 해준다, 이랬을 때 어땠습니까? 청년들을 위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청년들의 경제적인 몰락을 바라고 기득권들하고 결탁해서 청년들을 죽을 때까지 빚쟁이로 전락시키고 부려먹고 사기 쳐먹으려고 하는 수작이었던 거죠. 노예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겁니다. 노예를 삼는 가장 제일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욕심을 갖게 해서 더 많이 돈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갖게 해가지고 빚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빚을 가지고 뭔가를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우리가 카지노 이런 데서 돈 버는 사람들 몇이나 됩니까? 거의 없죠. 거의 다 잃습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뭡니까? 도박판에서 돈을 많이 벌어본 기억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도박판을
죽을 때까지 손가락이나 팔다리를 자르기 전까지는 못 벗어난다고 하죠. 왜겠습니까? 그 짜릿한 그 흥분을 겪어봤기 때문인 거죠. 뭐 부동산 투기에서 주식 투기해가지고 돈을 3배 5배 벌어봤어요. 절대로 못 컸습니다. 저기 코인도 자고 일어났더니 3배 5배 올랐더라. 100만원 넣었는데 이게 1000만원이 됐더라. 그 사람이 그 코인을 끊을 수 있을까요? 못 끊죠. 100만원으로 1000만원 넣으면 1000만원 만들면 이 사람은 나중에 1000만원 집어넣고 끝나는 게 아니고 3000만원, 5000만원 1억 가지고 와서 넣고 5억 10억을 벌려고 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5억 10억을 벌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정말 이 사람이 돈을 딱 찾아서 다른 짓 안 하고 그냥 그 돈을 평생 고이고이 모셔놓고 안전하게 잘 살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긴 할 겁니다. 아주 극소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5억 10억을 벌어보면 또 5천만원 1억 또 집어넣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 10번 하면요. 10번 해가지고 한 8, 9번 말아먹고 또 한 번 또 성공하고 이러면 나중에 또 빌려와가지고 또 넣고 또 집어넣고 나중에 이러다가 돌아서서 보면 빚을 3억 지고 5억 지고 그냥 망가져 있는 거죠. 그렇게 교묘하게 악랄하게 젖어들게 만들죠. 빌리는 걸 대출하는 걸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제 되게 충격이었던 게 제가 잘 알고 지내는 후배 녀석이 8억짜리 집을 사는데 5억을 대출했어요. 맞벌이인데 애도 없고 3억은 자기 돈이라 그러는데 자기 돈이 아니고 자기 엄마가 준 돈이에요. 실제로 자기는 고생해가지고 돈을 제대로 모아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무식하게 무모하게 8억짜리 집을 샀어요. 3억 대출 끼고 5억 대출 끼고 그것도 몇 년 전에 8억이 아니라 3억 5천 3억 2천 하던 집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집값이 급등했던 그 아파트였던 거죠. 낡은 아파트.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 친구가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8억이었던 게 5억 되고 6억 되고 4억 5천 되면요. 자기가 들었던 원금 다 날리는 거죠. 집을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누가 그렇게 5억이라고 하는 돈까지 빌려줬냐고요. 지금의 정부가, 지금의 금융권이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그렇게 막 퍼준 거잖아요. 실제는 막 퍼준 게 아니고 그냥 잔인하게 병 주고 약 주고 교묘하게 도와주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다리 걸어가지고 평생 동안 빚지고 절망 속에서 지옥 속에서 살게 만들었죠. 그렇게 결혼한 그 친구가 출산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출산율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죠. 무슨 놈에 저렇게 2030은 전부 다 빚쟁이로 전락시켜놓고 그들이 어떻게 결혼을 하겠으며 출산을 하겠냐라는 거죠. 나라가 사기꾼이고 나라가 개수작을 부렸는데 무슨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겠냐라는 거죠. 빚진 사람들은 평생 동안 노예 신세를 못 벗어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